우리나라 25%를 비롯한 고율의 미국 상호 관세가 결국 발효됐습니다. This 25% tariff level will not stay. That's your anticipation. Depending on the negotiation. 철회나 수정, 유예 가능성은 있을지, 우리는 어떤 협상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초대에 우리의 대응 방향 들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세계 증시도 그렇고 정말 어마무시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돈으로 1경원?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 빠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 상호관세 부과 정책을 강행을 한 걸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진위가 무엇이냐? 요번에 그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간의 세계 경제 시스템이 미국에 굉장히 불공정했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서부에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백인, 노동계층, 거기를 이제 주 베이스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때까지는 이분들이 좀 이런 자유무역의 혜택에서 소외받은 그런 경우에도 이거는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이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때까지의 그 소위 자유무역, 다자체제라고 운영이 되었던 글로벌 무역 체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제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겠다. 이러한 지금 의지가 곳곳에서 읽히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를요? 예.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든 뭐 다른 나라든 WTO 체제에서는 동등한 한 표를 가진 거죠. 사실 이런 WTO 없이는 약육강식인 거죠. 힘센 나라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건데 WTO의 체제의 규범에 미국도 합치할 것을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때까지는 개도국이건 아니면 뭐 굉장히 그 가난한 나라건 미국을 상대로 그 WTO에서 제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 그 다른 나라가 이기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팩터입니다. 사실 중국이 WTO에 2001년도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미국의 기대는 중국이 그 잘 살게 되면서 서구식의 어떤 민주주의, 가치관 이런 거를 받아들이면서 좀 이렇게 조화롭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WTO 체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가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그리고 어떤 국가 주도의 서구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WTO 체제 하에서 뭐 정부 보조금 주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지재권이나 이런 거 계속 이제 탈취하고 이러면서 사실 굉장히 성장을 했고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는 미국 GDP의 거의 70% 수준까지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산업 정책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2025년까지 아주 그 핵심 최첨단 기술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 그게 성과를 발휘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위협을 느낀 거죠. 첨단 기술에 있어서도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왔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중소부의 백인, 그 노동계층 이쪽이 완전히 그냥 공장 문 닫고 타운이 몰락하고 그러면서도 다들 마약에 중독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사회 문제가 된 것이고 또 하나 중국이랑 이렇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이런 자유무역 체제 그리고 WTO 체제 하에서 중국과 같이 그 안에서 자유경쟁하고 다자체제를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국가에 그냥 관세를 때려보면서 사실 미국은 관세 장벽을 쌓아서 이제 요새화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미국의 피해, 전 세계의 피해, 실질적으로 주가 폭락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여준 이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겠다. 그렇게 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미국 재무장관 스캇 베센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디톡스 과정이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정부 하에서는 정부 부문이 너무 비대하게 커져가지고 비효율과 낭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효율적인 민간이 주도하는 그래서 민간의 어떤 규제 완화와 그리고 민간의 혁신과 이런 걸로 주도하는 걸로 아주 체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해독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에서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단기적인 어떤 고통이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기적인 고통 없이는 근본적인 경제 체질,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체질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이제 계속 밀고 나갈
그럴 의지를 보이는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때까지 지난 60일이나 1기 때도 보면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세계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가 정말 이제 불황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현실화되고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또 좀 이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관세에 대한 믿음,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 떠났는데 그거를 다시 미국으로 다시 다 가져오기 위해서는 관세가 필요하다라는 이 믿음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 계속 이 관세를 사용은 할 건데 하지만 이게 미국 경제에 아주 심각한 피해가 오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 그러면 또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봅니다. 1930년대 대공황 그때도 보면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이 공황이 오히려 훨씬 더 심해졌잖아요. 지금도 세계 증시 폭락하고 하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조치 때문에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1930년대 대공황이 그 위기가 더 깊어진 거는 그 스무트홀리 서로 이제 관세 경쟁적으로 높이고 그러면서 세계 무역이 아주 줄어들면서 대공황이 더 깊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지금 미국에서 불황이 오느냐? 불황 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에서는 한 3, 4주 전부터 경기 침체 불황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 경고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전 재무장관 하셨던 그 레리 서머스 그 인터뷰가 나왔는데 불황의 확률을 50대 50으로 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기 침체 혹은 불황 가능성은 본부장님도 50대 50. 50대 50인 겁니다. 지금은.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도 보면 뭐 핸즈 오브 손떼라 라는 시위가 동부 서부까지 전역에서 일어나고 미국 소비자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처럼 관세를 맞는 나라들도 그렇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그대로 갈까 아니면은 뭐 걷어들이거나 수정하거나 유예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부터 봐야 되는 건데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관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의 영화를 다시 되살리고 있는 그거는 일기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기 때는 정치적인 베이스가 굉장히 약했고 그래서 바깥은 물론이거니와 그 내부에서도 정통 공화당들 여기에 이제 반발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걸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4년 공백 기간이 지난 거고 그 4년 동안에 다시 생각하면서 더 확신이 굳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요번에 트럼프 2기로 돌아왔는데 이게 지금 미국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강력한 맨데이트를 지금 준 거거든요. 요번에 나온 행정명령이나 그 이후에 그 재무장관, 상무장관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한 거 보면 지금 이게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 이게 이 선거를 통해서 그 미국 국민들의 그 뜻이 반영이 됐고 그 강력한 맨데이트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더 건강한 미국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고통은 좀 참아달라.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진짜 암살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 취임사에도 그렇고 최근에 그 의회 연설에도 그렇고 가장 그 강조를 둬서 하는 얘기가 나로 하여금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이 내 목숨을 살린 거다. That God spared my life for a reason, and that reason was to save our country and to restore America to greatness. And now we are going to fulfill that mission together. We're going to fulfill that mission. 지금 현재로서는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신념과 또 정치적인 백킹과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간에서는 이 코र्스를 이제 수정하는 게 쉽지 않고 하지만 지금 2년 후에는 그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에. 만약에 미국에서 그 중간 선거를 민주당한테 아주 큰 차이로 지게 되면 미국에서도 당장 그 탄핵 절차 들어가고 커다란 그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2년 안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우선순위의 정책을 아주 스피드로 초스피드로 그냥 한꺼번에 다 하려고 지금 하는 상태인 거죠. 이 기본 틀은 트럼프 정부 2기 정부에서는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 바뀐다. 이 기본 틀, 이 관세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중국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벌리 관세를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게 국가별로 관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주요 업종별로는 지금 또 반도체 한다라고 그랬고 이미 철강 자동차는 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진심인 상태다. 이 부분은 바뀌지는 않을 거고 이제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저는 협상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국가별로. 하지만 또 지금 다른 부분은 이번에는 지금 거의 모든 국가들의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 관세를 매긴 거기 때문에 한국가를 면제를 시켜주거나 관세를 막 낮춰주게 되면 여기저기 다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간 그 미국에 어필하는 패키지, 딜 메이킹이 아니면 쉽게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 보면 phenomenal, 굉장히 대단한 딜을 말하는 거거든요. Are you open to deals with these countries if they're calling Well, you? it depends. If somebody said that we're going to give you something that's so phenomenal, for instance, with TikTok as an example. 그래서 사실 협상은 가능한데 협상을 통해서 세율을 좀 낮춘다던가 좀 이제 예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측에 아주 그 어필하는 그러한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세계 경제의 주요 이 그룹들의 반발 때문에 요 정책 자체가 수정되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좀 튈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 제일주의인데 그게 아니라 미국 혼자 간다. 뭐 이렇게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나라에서 비판하고 또 보복하고 이렇게 되면 또 그게 미국 내 정치 그 다이내믹스를 바꿔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내의 정치적인 역학관계 그리고 트럼프를 뽑은 그 유권자들의 지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세계관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중서부가 무너지고 그리고 사실 요번에 다 봤지 않습니까? 중서부의 7개 주가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통상정책이 미국 전체 이익을 대변한 게 아니라 이 중서부의 7개 주 특히 이제 제조업을 빼앗기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이랬던 이 사람들의 이해가 지금 미국의 통상정책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그 관세나 이런 게 이제 소비자 가격으로 얼마나 빨리 연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매일 장 보러 간 중소부의 유권자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인 건데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실제로 관세 정책을 체감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얘기로 넘어올게요. 그러면 예. 25% 때려 맞았지 않습니까? 25%? 왜 25%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그리고 또 공정하지도 않은 수준이죠. 우리나라는 FTA 상대국이고 또 관세도 뭐 트럼프가 좋아하는 그 제조업 분야에서는 뭐 다 무세로 하고 있고 농산물 화폐도 뭐 거의 제로에 근접한 0.7% 뭐 이 정도인 건데 그런 거를 보면 굉장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탄핵 정국이라는 초유의 정치적인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큰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워싱턴 DC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거의 모든 게 지금 트럼프가 결정을 하고 장관들은 그거를 그냥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하거나 이른바 탑다운. 예. 말하자면 이제 탑다운식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아무리 우리가 차트를 주고 뭐 설명을 잘하고 설득을 하고 해도 그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까지 납득이 되게 올라가느냐. 산업부 장관 박미하고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가고 해도 그게 과연 탑까지 가느냐. 예.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의문점인 거죠. 또 하나는 이 그 미국의 그 지금 현재 그 핵심적인 장관들도 어떻게 보면 소신껏 어떤 뭐 잘못된 거를 수정하면서 트럼프 앞에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의 결정 하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멕시코, 일본, 베트남, 인도 뭐 많은 국가들이 최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대국의 의견을 직접 가감 없이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양자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했던 건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하나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지금 굉장히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어도 그간의 어떤 이 진짜 거시적인 정치 환경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불리하게 돌아왔던 거죠. 근데 이게 근거를 보니까 주먹구구 계산법 뭐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무역 적자 비율에다가 자비를 베풀어서 반씩 깎아줬다. 맞습니까 그게? 제가 저 워싱턴 DC에 지금 아주 저명한 경제학자들 그 얘기를 또 들어보면 거기서는 지금 석기 시대에 이게 경제학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상호관세라는 거는 진짜 모든 국가에 개별 품목별로 이게 상호적으로 이게 공정한 수준에 있느냐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뭐 200여 개 국가가 넘는데 그리고 관세율 표를 봐도 품목이 뭐 10,000개 이상이 넘는데 그거를 거의 뭐 한 200명 정도 조금 넘는 USTR 인력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수식을 통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제 무역 적자가 일어나는 거, 그거는 상대국에서 그 관세가 높거나 아니면 비관세 장벽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무역 적자가 일어난 거다라고 굉장히 과장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이제 관세율을 산정한 건데 사실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아주 강하게 이의를 제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 국가의 비관세 장벽의 수준이나 양국 간의 경제 무역 관계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거는 뭐 경제학 원론을 뭐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사람이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라는 거는 이런 논리적인 접근보다 정치적인 어떤 필요성,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소부의 그런 제조업 기반의 상실이라든가 무역 적자 그리고 그로 인한 재정 적자, 이게 도저히 앞으로는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인 필요성에서 이런 관세를 여러 국가들한테 부과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고쳐 보려고 하는 건데, 많은 그 경제학자들은 이게 잘못된 어프로치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5% 관세가 현실화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이 좀 예상이 되나요? 사실 우리나라는 무세로 미국에 수출을 하다가 지금 25% 관세를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긴 하죠. 하지만 또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이 이게 모두 상대적인 게임입니다. 25% 맞는 것 자체로 경쟁력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25% 맞는데 우리 옆에 경쟁국은 뭐 30% 맞느냐 아니면 15% 맞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그 상대적인 경쟁력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우리가 그 현실에서는 이 관세도 관세지만 또 이게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환율이 지난 1년 정도 보면 거의 10% 이상 평가 절하가 됐죠. 평가가 절하됐다는 거는 미국 수출하는데 더 유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는 25% 오르고 또 환율은 뭐 10% 깎고 이러면 사실 이게 상쇄되기 때문에 또 약간의 충격이 흡수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경쟁 상대가 이제 EU가 20%, 일본이 24% 이렇게 되고, 이제 아세안 같은 경우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게 굉장히 높게 받았는데, 하여튼 이러한 경쟁국들 간의 그 상대적인 높고 낮음, 이거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인 경쟁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충격이긴 충격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살아날 길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미 FTA가 뭐 일각에서는 무효화됐다, 휴지 조각됐다, 뭐 그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한미 FTA는 이제 정말 사문화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FTA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그 상품 관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럽고 좀 이제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FTA는 상품 관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서비스 시장의 그 개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규범, 예를 들면 스탠다드나 서로 다른 규범을 이렇게 조화를 하는 거라든가, 외국인 투자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품 관세 이외의 분야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품 관세 분야에 있어서는 완전히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의 그 안정된 그 무역 투자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직 속단할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FTA 파트너국은 또 사실 그 전혀 FTA가 없었던 국가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부과된 25% 관세율 협상으로 좀 낮출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있다라고 보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부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불만도 많고, 특히 이제 FTA 파트너국으로서 굉장히 실망이 큰데, 이게 미국의 그런 정치 환경하에서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온 건지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부당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맞았다라고 불만은 있어도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데 있어서 한국이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은 사실 한국의 어떤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트럼프 정부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큰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좀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디테일을 조금만 좀 들어가 보면 지금 권한대행 정부가 2달 조금 안 남았고 한 50 며칠 뒤면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당장 뭘 해야 됩니까? 사실 트럼프 2기에서는 뭐 상황이 하루 걸러 바뀌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예측하기는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하지만 관세 발표 이후에 이제 며칠간 그 미국에서의 논의 동향을 제가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보면 이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진 않다. 예. 그리고 그 섣불리 빨리 협상을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미국에서요? 트럼프 정부가. 그러니까 뭐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놓는데 정말 진짜 커다란 어필하는 그런 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같은 경우 틱톡 딜을 하게 되면 중국의 일단 이런 관세를 좀 낮춰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틱톡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관심 있어하는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을 때만 이제 선별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예외를 해준다거나 세율을 낮춰준다거나 이런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미국 자체에서 지금 서두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경쟁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예의주시를 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타이밍이 딱 맞았을 때 제가 볼 때는 신정부가 들어와서 한미 정상회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한국의 대통령과 새 정부와 이제 향후 4년간을 설계하는 거죠. 트럼프 4년과 우리 한국의 그 새로운 대통령과 행정부 이 4년간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그림을 크고 중장기적으로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